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구 매장이 밀집해 있는 광주 신창동 가구의 거리가 한산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사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를 보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못해 폐점을 하거나 가게를 내놓은 점포만 올 들어 벌써 5곳에 이릅니다. 인근 점포들 역시 다른 비용을 줄여가며 근근히 버티는 실정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는 데도 있고 거의 80% 떨어졌다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출 자체를 따지면 거의 한 6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간간히 리모델링 수요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매출이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재값과 제품값 인상폭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마진율마저 더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한 지도 오래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직원이 없는데도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것도 답이 안 나올 정도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사와 리모델링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있었던 지난해 3월 10일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3시쯤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20분간 이낙연 대표에게 조의를 나타낸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낙연 전 대표의 일시 귀국을 계기로 비명계가 결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내린 비로 동복댐의 저수율이 22%를 상회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동복댐의 오늘 0시 기준 저수율은 22.07%를 기록해 일주일 전 대비 3.52%포인트 올랐고 주암댐 저수율도 22.31%까지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폭 저수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마철까지 절수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광주 신안교 일대 빗물 저류 시설이 설치됩니다.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모 사업에 신안교 일원 지구가 1순위로 선정돼 사업비 311억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내년부터 기본 실시 설계 등을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신안교 인근 주변 부지에 지하 3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간호조무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병원은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위탁을 맡긴 대안교육시설이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고 출석까지 인정되는 시설이었지만 두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형 위탁교육시설인 판프리 성장학교가 처음 문을 연 건 2012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고 동시에 학습권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자격을 갖춘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위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던 병원도 지난 2015년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2월까지 운영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제 판프리 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있으면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관할 학교 학생들을 맡기고 출석까지 인정해줬지만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료와 물품 구입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만 정산해 지급할 뿐 구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은 부실했던 겁니다.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면서 다음 추후에 저희가 다른 기관들도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모두 시설에 밀었습니다. 책임은 판프리 병원에서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 해당 병원의 계약 만료 후 새롭게 위탁 의사를 밝힌 병원이 없어 학교 운영은 지난 3월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누가 하겠냐. 인간이 언제까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다른 시설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위탁 사업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해남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인근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야산 인근 묘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8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광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역대 최고인 3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가 한국을 첨단 소부장 반도체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선택해 대규모 증액 투자에 나선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시가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3차원 물체를 만들고 모의 시험을 통해 다양한 요인을 검증하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열섬과 미세먼지, 침수 등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경영자협회가 광주의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 금지를 예정하고 있어 우리 지역 기업의 미래차 대전환 실패 시 기업 존폐는 물론 광주 지역 경제에 최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국산단과 빅그린 산단, 하남 산단 등 지역 주력 산업 거점 산단과 연계를 통해 미래차 소부장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청년 농가 육성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계약 재배 청년 농가 육성 사업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채소와 과일 등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올해 60농가를 선정해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행 첫 해인 2021년과 지난해 2년 동안 계약 재배 105농가에 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